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설레는 계절 2017년 4월 5일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종일 비가 내리네요. 촉촉한 하루 오늘 저와 함께 PGP 중국 6강 시작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을 이어 상품 게시판 만들기를 배워볼 건데요. 저번 5강 때 게시판 디렉토리에 wait.php 파일을 생성하고 코드 작성하다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상품 등록하기와 상품 리스트 보는 것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보드란 디렉토리 안에 bbs2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네, 이 디렉토리는 상품 게시판을 만들겠고요. 나중에 bbs1 이건 일반형 게시판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저번에 작성했던 bbs2 게시판 들어가서 wait.php 파일을 작성하다 말았죠? 열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타이틀에 상품 등록 게시판이라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스타일 시트라고 보이죠? 네, 이 경로를 변경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경로를 변경해 줘야 되겠죠. 이건 페이지 기본 스타일입니다.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위에 게시판 에디터를 불러오는 게 있습니다. 게시판 에디터는 기초 강좌 때 배워봤죠? 기억 안 나시면 기초 강좌를 참고해 주세요. 저도 기초 몇 강이 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제 블로그나 홈페이지 가서 검색란에다가 에디터 또는 스마트 에디터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상단에 원활한 로그인을 위해서 이걸 붙여주시고 DB 커넥트 연결 부분을 여기다 넣을까요? DB 커넥트 연결하는 파일이 connectdb.php죠. 이 위치는 여기 bbs2라는 디렉토리를 나가보시면 바로 connectdb php 파일이 있죠.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경로를 바꿔주시고 저장 그리고 닫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db connect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if 문으로 멤버 유저 아이디가 없으면은 로그인 후 이용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로그인이 되지 않으면은 글을 작성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실제 눈으로 보이는 바디 부분을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TML 코드가 있어야겠죠. 미리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작성해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는 스타일 코드도 헤더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HTML을 보시면은 맨 상단에 사이트 로고 및 로그인, 로그아웃 부분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iframe을 이용하여 탑php 파일을 불러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았죠? 탑php 파일 안에는 사이트 로고 및 로그인 기능, 로그아웃 기능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작성한 내용을 일단 저장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주소는 보더 bbs2 wait.php가 되겠죠. 로그인 후 이용하세요 라고 나오죠. 로그인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 로그인을 했고 다시 접속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넣었던 HTML 코드를 붙여넣기 하니까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변했습니다. 보다시피 상품을 올릴 수 있는 페이지가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저번 5강 때 DB에 bbs2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았죠. 하지만 저번에 만든 테이블은 상품 올리는 테이블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일반 게시판 형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버렸네요. 자, 그래서 빠르게 상품 게시판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어떠한 필드들이 필요하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었던 코드를 보고 테이블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상품 이름이라고 있죠. 상품 이름의 필드명은 서브젝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할 필드명은 레퍼런스라고 홍보 문구를 넣는 필드고요. 자, 또 아래 보시면은 상품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대분류 상품 카테고리고요. 네, 카테고리 보면은 상의, 스커트, 드레스, 팬츠, 아우터, 신발, 액세서리라는 대분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대분류의 카테고리 필드명은 CTG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또 아래 보시면은 상품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상품 유형의 필드명을 Salt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품가의 필드명은 Priced라고 했고요. 아래 판매가는 Price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송비는 DVPay라고 했고요. 또 상품 목록 이미지가 있어야겠죠. 상품 목록 이미지는 파일 01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보시면은 상품 설명은 T-Story라고 했습니다. 네, 폼 태그는 여기까지 작성을 해보았고요. 그럼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wait post.php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맨 처음에 필드명은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남바는 글 번호를 말하죠. 자, 글 번호는 int 형식으로 auto increment, 번호가 자동으로 증가되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기본 형식 primary라는 기본값을 줬습니다. 다음에 게시판 ID 형식은 네, 길이를 20으로 줄 거고요. 상품 카테고리, 상품 작은 카테고리, 이것도 20을 줬습니다. 그리고 상품명 voucher 100을 주고요. 홍보 글도 마찬가지로 voucher 100을 줍니다. 그리고 상품 유형 40, 상품가, 판매가, 배송비, 파일, 상품가는 int로, 판매가도 int, 배송비 int, 자, 파일은 voucher 80으로 주겠고요. 히트 int, 그 다음에 상품 내용이 있어야겠죠? 상품 내용은 텍스트로 줍니다. 그리고 상품 올리는 시간이 있어야겠죠? 상품 올리는 시간은 int, 그 다음에 만약을 위해서 IP도 받아야 됩니다. IP는 voucher 20, 이런 식으로 15개의 필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이름을 BBS2라고 만들어야 됩니다. BBS2로 만들고, 네, 필드를 만드시면 됩니다. 테이블 만드는 방법은 제가 앞으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PHP MyAdmin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저번 강좌 때 BBS2에 상품 올리는 게시판이 아닌 일반 게시판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테이블 작업에서 BBS1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BBS1로 바뀌었죠.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은 BBS2라고 테이블 이름을 만드시고 필드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잘못 말했습니다. 네, 여기 올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올리는 시간이 int가 되면 안 되고요. 올리는 시간을 초로 하고 길이값을 14로 합니다. 연도, 월, 날짜, 시간, 분, 초, 이 길이값을 싹 합치면은 14가 나오죠. 네, 그래서 14로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BBS2라는 테이블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길이값을 초 형식으로 할 때는 255바이트까지 입력이 되고요. 마초로 선택을 했을 때는 길이 제한이 65,535바이트까지 입력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헷갈리니까 적어 놓겠습니다. 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PHP 코드를 작성해 볼 건데요. wait.php 파일에서 폼을 이용해 포스트 형식으로 값이 넘어옵니다. 그럼 어떤 값들이 넘어옵니까? 자, 아래 쿼리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복사해 둡시다. 글 번호는 안 넘어와요. 자, 지웁니다. ID 값도 안 넘어와요. 자, 카테고리는 넘어오고, 자, 상품명도 넘어오고, 홍보글, 상품 유형, 상품가, 자, 다 넘어오죠. 배송비, 파일. 히트 값은 당연히 넘어오지 않죠. 히트 값이 뭐냐면, 네, 조회수를 말하죠. 게시글 조회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놈도 안 넘어오고. 자, 상품 내용 당연히 넘어오고요. 올리는 시간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IP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다 지우고, 자, 이렇게
포스트로 받아서 받은 값을 다시 변수로 넣어줍니다. ctg는 이런 식으로 아래에도 다 작성을 해줘야겠죠. 자, 제가 이런 식으로 다운표를 다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ASP 셋업 7을 설치하시면은 다운표를 안 넣어도 오류는 안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운표를 넣는 게 원칙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다 포스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파일 01이 있습니다. 파일 01은 포스트로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 파일을 보내기 때문에 포스트가 아닌 파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ILES 파일 형식으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유저 아이디를 세션으로 받고 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인이 안 됐으면은 로그인 후 이용하세요 라는 오류 메시지를 나타나게 했고요. 자, 그리고 제가 if문을 붙여넣기 했는데요. 네, 조건문이죠. 네, 상품명, 카테고리, 상품가, 판매가, 목록 이미지는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 항목을 입력을 안 했을 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아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if문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0에서 9 네, 이것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 숫자가 아닐 경우 if문 옆에 야구방망이 표시 아닐 경우 에러를 띄워라.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판매가가 숫자가 아닐 경우 오류가 나타납니다. 또 그 아래 배송비도 마찬가지겠죠. 배송비도 숫자가 아닐 경우 오류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올리기 코드를 작성해 보겠는데요. 파일 확장자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확장자, 나는 이미지 파일만 올리게 하겠다. 그럼 이미지 파일 확장자가 JPG가 있을 거고 GIF가 있을 거고 PNG가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파일 확장자만 올리도록 하고 싶다. 네, 이러면은 이 파일 확장자 내용을 여기 어레이에다가 배열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을 imgext라는 변수명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PC에 보면은 자신이 저장한 확장자가 가끔씩 대문자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변경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함수가 네, 소문자로 변경하는 함수고요. 그 가로 안에 이 함수는 자, 넘어온 파일에서 이 점부터 적용을 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aaa.jpg라는 파일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소문자로 바꾸지 말고 네, 확장자만 소문자로 바꿔야 됩니다. 점 뒤에부터 적용을 시켜라 라는 뜻을 의미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리하여 네, 이미지 파일이 아닐 경우 에러 메시지를 띄워야겠죠. array searc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위에 방금 array 배열로 만들어서 네, imgext라는 변수에 넣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야겠죠. 자, 여기 앞에 있는 변수는 실제 앞페이지에서 넘어온 변수, 그리고 이 위의 변수는 뭡니까? 내가 허용할 확장자, 바로 여기 위에를 말하죠. 그래서 허용할 확장자가 여기 파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아니면 아래와 같은 에러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자, 그럼 파일 용량을 검사해야 됩니다. 파일 용량. 파일 용량이 너무 과하게 많으면은 에러 메시지를 띄워야겠죠. 여러분이 앞으로 웹서버나 개인 서버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용량이 있습니다. 저희도 PC에 용량을 지금 두고 사용을 하고 있죠. 자신의 서버 용량에 맞게 제한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용량 체크를 하냐? 여기 위에 보시면은 파일명을 불러올 때, 제가 여기 잘못 적었네요. 여기다가 파일 01이라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네임을 붙여줘야 됩니다. 파일 01을 출력해 보면은 네, 파일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럼 파일 용량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네임이 들어가지 않고 뒤에 사이즈라는 것을 넣어주시면은 파일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2메가로 제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바이트로 표기를 합니다. 파일 용량이 2097152. 네, 이게 바이트죠. 네, 2097152는 2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2메가로 제한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내가 설정하는 2메가 용량이 넘는다면은 에러 메시지를 띄웁니다. 자, 이제 파일이 실제 저장될 곳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안에 파일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이것을 dir이라는 변수에 넣습니다. 그리고 실제 파일이 업로드될 함수는 요겁니다. move upload 파일. 이 함수로 인해서 내 파일이 실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안에다 먼저 뭘 넣어주냐. 자, files 파일 01 tmp name 이런 식으로 제가 적었는데요. 자, 이건 뭐냐. 먼저 실제 저장될 공간에 저장되기 전에 임시 파일 저장 공간으로 파일이 들어갑니다. 그 후에 본 디렉토리로 파일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점 찍고 실제 파일이 들어갈 디렉토리는 dir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를 말하죠. 그 다음에 점 이제 실제 파일 명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file01 이러면은 실제 파일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chmod 이것은 퍼미션을 주는 건데요. 업로드 할 디렉토리에 퍼미션을 주는 건데 디렉토리를 보시면은 읽기만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쓰기만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읽기 쓰기 다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디렉토리 명이 dir 자, 파일명 0777 0777이라고 해주면은 업로드 파일의 퍼미션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파일 퍼미션에 제가 0777이란 값을 넣습니다. 모든 파일에 읽기 쓰기를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주소를 이런 식으로 달아놓을까요? 파일 업로드의 코드를 단순하게 짜봤는데요. 이렇게 단순하게 짜면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요. 중복된 파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01이라는 파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01이라는 파일을 올리면은 파일이 중복되겠죠? 서버에 올라갔을 때 01이란 파일이 덮어 씌워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 블로그나 제 홈페이지에 보충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아니지, 설명을 지금 다 드릴까요? 왜냐하면 제가 기초 강좌 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께 종종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저희 강좌와 완전히 다르게 PHP 코드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 놓고 제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야 당연히 질문 답변 잘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ASP 셋업 7 설치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이나 서버를 사용하신 분 있으세요. 그런 경우 PHP 버전이 틀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 PHP 세팅이 다르게 되어 안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ASP 셋업 7 설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몇몇 분들은 제 영상 강의를 의심하고 자신이 작성한 코드가 틀린지도 모르고 반대로 저에게 코드가 틀렸으니 수정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혹시 몰라 제가 올린 코드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답답해 그분과 연락하여 PHP 코드를 확인해 보면은 오타로 인해 저와 다르게 작성한 부분을 확인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유는 버전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고 버전이 같더라도 웹 서버를 사용한 경우 PHP 세팅 차이로 인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제가 못 도와드리곤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은 가끔씩 저를 무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럴 때는 정말 섭섭하고요. 앞으로는 제발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코드를 이렇게 짜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중복 파일을 막기 위해서는 파일명을 바꿔줘야겠죠. 뒤에다가 숫자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파일명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꾸든지
네,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써야 되는데요. 저희 컴퓨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들에 보면은 한글로 된 파일명뿐 아니라 다국어로 만들어진 파일명도 있겠죠. 그런 파일들을 바로 서버에 올리게 되면은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리는 파일을 다 영문으로 변경을 할 건데요. exploi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점을 기준으로 파일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주석을 주고, 그래서 이걸 변수로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될 게 파일명을 점 단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변수값으로 넣었죠. 네, 이 변수값을 카운터로 나열합니다. 그런데 뒤에 -1, 자, -1을 왜 줬냐면은 만일 AAA라는 파일명이 있습니다. 뒤에 확장자가 GIF. 자, 카운터를 줘서 구분을 하게 되죠. 지금 현재 이것은 카운터가 2가 됩니다. 점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서 2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CCC, DDD 이런 식으로 파일명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간 비정상 파일 같죠? 그렇지만 이 파일의 확장자는 GIF입니다. 그래서 -2를 줬죠. 확장자는 GIF인데 점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은 확장자가 이 CCC인지 DDD인지 아니면 GIF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2를 줘서 맨 뒤에 점을 기준으로 확장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확장자를 어떻게 보냐? 구분된 확장자는 이런 식으로 맨 뒤에 점을 기준으로 구분된 확장자를 여기 변수에 넣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자, 여기 변수 값을 앞에다 적어 놓고 구분된 확장자는 뒤에 배열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점이 맨 뒤에 있는 GIF 확장자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제가 설명이 좀 어렵죠? 설명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면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리하여 다시 이제 소문자로 확장자를 바꿔줍니다. 이 위에 있는 걸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 함수를 지우고, 자, 이 뒤에 이 구분문도 지우고, 여기 있는 변수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변수명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소문자로만 이걸 변경해 줍니다. 확장자 파일을 체크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일단 이걸 복사해서 여기다 일단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확장자 종류를 점을 기준으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점을 다 빼시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어레이에 배열로 넣었죠? 그러면 변수만 바꿔주면 됩니다. 이 위에는 확장자가 허용할 확장자고, 자, 여기 위에 소문자로 바뀐 문자, 이 문자의 변수를 복사시킵니다. 여기 들어가야겠죠? 네. 여기에 포함된 문자가 없다면은 아래와처럼 에러가 납니다. 여기 용량 체크하는 부분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복사시켜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다 구분할 수 있도록 용량 체크라고 해주고, 코드가 복잡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여기는 파일 체크, 그 다음에 파일명을 새롭게 만들어 봐야죠. 자, 파일명은 맨 처음에 파일명에다 타임 형식을 사용하여 시간을 좀 넣어보겠는데요. 자, M, 월, D, 데이, H, 시간, 그 다음 아래 언더바, I, 초, 9개의 문자가 들어갈 거고요. 그 아래다가 이런 식으로 CHR 랜드 97.122 이렇게 하면은 영문 소문자가 랜덤으로 한자가 찍히게 됩니다. 너무 짧으니까 하나 더 영문 소문자를 찍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위에 월, 일, 시간, 초 이걸 넣는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 뒤에다가
네, 월일 시간초를 넣을 수 있게끔 변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숫자가 들어가도록 해볼까요? 1에서 9까지의 숫자를 네, 랜덤으로 넣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에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1에서 9까지의 숫자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명을 임의대로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파일명을 만들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확장자가 들어가야겠죠. 확장자는 여기 보시면은 소문자로 확장자를 변환시켜 놓은 게 있죠. 이 변수를 여기에 넣으시면은 네, 확장자까지 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변수에 또 넣어야겠죠. 네, new 파일 01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변경된 파일명을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죠. 그러면은 그럼 파일 업로드를 할 건데요. 아까 파일 업로드한 코드를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자, 파일이 들어갈 곳은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 들어가고요. 네, move 업로드 파일. 네, 이렇게 해서 임시 디렉토리의 파일명이 지정되고 dir 이것은 업로드될 디렉토리의 변수를 적었고 맨 뒤에는 파일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파일 이름이 파일 01이 이제 아니겠죠. 네, 이걸 복사시켜서 파일 이름은 new 파일 01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실제 업로드가 되고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퍼미션 읽기 쓰기를 허용한다. 그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에도 파일명을 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파일이 실제 업로드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되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을 해야겠죠. 쿼리문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변수를 쿼리라는 이름을 주고 여기다가 insert into bbs2라는 테이블에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고 여기다가 values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자, 아까 bbs2라는 테이블에 네, 필드 명들을 제가 여기다 복사시켜 놨는데요. 이것을 보고 네, 그대로 만들면 되겠죠. 일단 남바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id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ctg 그 다음 또 들어갈 게 ctgs 그 다음에 subject 그 다음에 홍보글 reference 다음은 sort 다음 priced 그 다음은 price dbpay 파일 01 자, 히트 여기에 들어갈 필요 없겠죠.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상품 내용 디스토리 리그데트 그 다음 마지막에 IP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시켜서 여기에다도 붙여 넣겠습니다. values는 변수 형식으로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달러 표시를 붙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파일 01이라는 변수가 아니죠. 이렇게 변수를 주면 되고 new 파일 01이라는 변수를 여기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따옴표로 다 감싸주고 네, 이렇게 하면 다 되고요. 자, 여기 아직 안 만든 게 있어요. 시간을 넣는 거랑 IP를 넣는 거 아직 코드를 안 만들었습니다. 시간 IP 시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Y는 예, 연도죠. 연도 4자리가 나오게 하려면 대문자로 하고 그 다음에 M 월 D day H는 시간 I 분 S 초 네, 까지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IP는 네, 코드를 이런 식으로 넣으면 IP가 입력이 됩니다. 여기는 IP 이런 날짜 시간 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될 수 있는 MySQL 쿼리 PHP 코드 밖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글쓰기가 완료됐으면은 어디로 갈까요? list.php라는 네, 파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wait.php 파일에서 id랑 ctgs라는 값을 아마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볼까요? 한번 wait.php 파일에서 네, 여기 ctg는 넘어오고 ctgs는 네, 넘어가도록 처리가 안 됐죠? 아, 여기 id는 네, bbs2라는 이름으로 네, 넘어갑니다. 작은 카테고리를 ctgs 일단 작은 카테고리 명은 보내지 맙시다. 이렇게 그냥 해놓고 저장. 그리고 콜이 전송하는 파일로 다시 돌아와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을 이건 당연히 wait.postphp 파일로 저장을 해야겠죠. write post.php 인코딩 utf8 저장. 네, 또 아주 중요한 거,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디렉토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다가 새 폴더 데이터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야겠죠. 일단 다시 파일로 들어가서 자, 새 파일, 다른 파일, 일단 파일을 list.php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저장. 그러면은 이 list.php는 네, 게시판 목록을 보일 부분입니다. 자, 그럼 최종 확인을 하겠는데요. 확인하기 전에 waitpost.php 파일에서 마지막으로 오타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오타죠. 괄호가 두 개네요. 하나 지우겠습니다. 네, 또 위에 오타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갈매기 표시가 빠져 있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커넥트 연결하는 코드가 안 들어있네요. 커넥트 코드를 여기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id 값도 받아야죠. id 값도 받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오타가 있나 보고, 아, 여기 실수했네요. 파일 업로드 하는 부분에 확장자가 들어가죠? 확장자 앞에 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오타 수정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됐겠죠? 네, 그럼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고, 네, 상품 이름은 자, 테스트 상품입니다 라고 하고, 홍보 문구에다 테스트 상품 짱짱짱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상품 카테고리는 상위, 자, 상품 유형을 베스트 상품이라고, 자, 상품 가격을 만원, 자, 판매가를 8,000원, 자, 배송비는 2,500원, 자, 목록 사진을 올려야겠죠? 목록 사진을 상이니까 네,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테스트 상품입니다. 이렇게 하고 네, 상품 올리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빈 화면이 나오네요. 뭐 잘못됐나요? 아, 제가 링크를 list.php 파일에다 걸어놨습니다. 목록 페이지로 왔습니다, 지금. 네, 목록 페이지를 당연히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빈 페이지겠죠. 그럼 값이 잘 들어왔는지 phpMyAdmin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bbs2 네,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면 네, 이런 식으로 값이 잘 들어왔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파일도 잘 들어가 있는지 볼까요? 자, 파일은 어디에 있었죠?
자,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 네, 이런 식으로 네,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왔네요. 상품 올리고 파일도 올리고 네, 여기까지 네, 만들어 보았습니다. 게시판 리스트까지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상 정오는 중국 6강 마치겠습니다. 이제 벚꽃 구경 많이들 가시겠네요. 여러분들만 좋은 구경하지 마시고 갈 때 저 좀 껴주세요.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세요. 그럼 7강 때 뵙겠습니다. 바이바이.